그다음에 이제 제가 스마트워크에서 가장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리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밴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은요, 그 전에는 그룹웨어 아시죠? 그룹웨어, 스마트워크 그룹웨어를 사용하려고 돈 주고 그룹웨어를 사서 렌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밴드가 나오고 나서는 부터는 그 그룹웨어를 다 없애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지금 그룹웨어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잘 아시면은 웬만한 그룹에 뺨치는 게 네이버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알람 설정인데, 알람을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알람을.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밴드 알림은 뜨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뜹니다. 카카오톡하고 다른 게, 카카오톡에도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알람 기능이 있지만 배지에 나오는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밴드는 배지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연락이 오고, 그렇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이버 밴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밴드라고 하는 그 네이버 밴드라고 하는 앱은 정말 이 스마트워크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저장을 다 네이버 밴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메모도 모든 걸 다 네이버 밴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하여튼 네이버 밴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밴드의 생명은 개인 밴드다라는 거. 개인 밴드, 여러분들 혼자만 보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쌓아 놓으면은 여러분들 그 지식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밴드 사용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PC에서 밴드 사용법, 주소창에다 BAND 이런 앱이 있는데요. 앱보다는 그냥 저는 웹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band.us라고 치고 네이버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밴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밴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밴드 알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특이한 게 이렇게 네 밴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요것도 네 밴드고, 요것도 네 밴드고, 요것도 네 밴드고. 여기 보이시죠, 그쵸? 요것도 제 밴드예요. 요것도 제 밴드고, 멤버 1명이죠, 그쵸? 요것도 네 밴드고, 요것도 밴드 1명이고, 이렇게 네 밴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예, 다양하게 여기다가 내가 차곡차곡 클라우드 사용하듯이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잠시 밴드라는 게 있어요. 잠시 밴드. 되게 재밌는 건데, 이 잠시 밴드는 다른 게 아니고, 잠시 밴드 멤버를 맺어줘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탈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지금 2명이 됐죠, 그쵸? 내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앱을 막 설치하고 이런 거보다는 밴드는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이 간단하게 밴드 가입할 수 있는 URL 하나 만들어 주고,
잠깐 가입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동영상도 올려도 되고 이것저것 다 올려서 다운받아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밴드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바로 그 폼을 흔들지 않고 바로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밴드라는 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앱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런 그 밴드라는 앱을 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룹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밴드, 개인 밴드, 잠시 밴드,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뭐 모임 밴드는 당연히 하고 계실 테고, 이런 특수한 밴드들을 많이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워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이어서 화상회의 관련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 툴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3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미시 있고, 그 다음에 시스코에서 제공해주는 웹엑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줌이라는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는데, 사이트 주소는 meet.google.com, webex.com, zoom.ops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데 무료 기준입니다. 무료 기준 구글 미트는 1시간 정도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웹엑스는 50분, 그 다음에 줌은 40분 할 수가 있고요. 화상 제어 관련돼서는 이 줌이 굉장히 편리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미트나 웹엑스 같은 경우는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의를 개설할 때 아주 심플하게 웹에서 이렇게 개설을 할 수 있고, 웹엑스도 웹에서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줌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를 한 다음에 개설할 수가 있어요. 최대 접속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명씩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참가할 때 이제 줌 같은 경우는 줌하고 웹엑스 같은 경우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참석할 수가 있고, 웹엑스도 마찬가지고 줌도 마찬가지고 링크나 메일로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글은 구글 계정에 로그인 돼야지만은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구글 계정에 다 로그인이 돼 있어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계정에 로그인 한다 그러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크롬 브라우저로 사용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 다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얘가 제일 좋습니다. 얘가 제일 좋은데 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줌을 왜 세 번째나 놨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건 이제 기업 윤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국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도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면 되는데, 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개인,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란 나라는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청나라까지 왕조 시대를 살다가 모태동 왕조 시대를 살다가 지금 등소평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시진핑까지 왔는데, 지금 사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를 사실 경험하지 못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5G 같은데 거기도 지금 화웨이 장비를 지금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화웨이 장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줌으로 회의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검증된 건 아닌데,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줌에 있는 데이터가 백도어를 통해서 중국으로 간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구글 미시나 웹엑스 가지고 화상회의를 못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줌을 써야 되는데, 사실 구글 및 웹엑스 화상회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백도어를 통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난 그런 그 화상회의 툴을 쓰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줌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기저기 그 정보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도 줌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에이 좀 근거도 없고 그냥 소문일 뿐이야 라고 하시면은 줌으로 쓰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상회의 솔루션은 줌이 가장 쉽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고, 해상도라든가 기타 이런 그 화상 기술 관련된 거는 줌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는 심플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MEET google.com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사이트가 나오면은 뭐 회의 있죠? 새 회의 누르셔가지고 지금 즉석에서 할 수도 있고 회의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즉석 회의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링크 주소 있죠?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뭐 메일이든 어디든 올려놓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아보는 거는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실제 보내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거의 뭐 웹엑스도 마찬가지고 줌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의 진행하고, 뭐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들어오면은 참석 허락해주면은 바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테니까 화상회의 관련된 실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워크의 핵심 단축 URL 만들기. 단축 URL이 왜 스마트 워크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구글 문서도 그렇고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구글 시트도 그렇고 구글 설문도 그렇고 다 정보를 주고받을 때 파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URL을 주고받았죠. 스마트 워크를 진행하려면요, 가장 핵심이 파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주소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주소가 너무 길거나 짧아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맨날 적어 놓고 다니든지 어떻게 복사해 놓고 다니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짧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 길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영원히 기억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짧게만 만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없고요. 국내 사이트인데 대한민국에서 자기네가 가장 짧게 단축 주소를 만든다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트 주소가 a.to입니다. 여러분들 자,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a.to라고 한번 쳐보세요. a.to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긴 주소를 넣으라고 창이 하나 달랑 나와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 많이 있었죠.
동창 주소록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보시면은 동창 주소록을 한번 해보죠. 공유 들어가서 링크 보기에 누르면 이 동창 주소록이죠. 링크 복사하게 되면은 자, 동창 주소록 이 URL이 이렇게 보이죠. 엔터를 치면 잘 나오죠. 근데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이세돌 아니면 이세돌도 힘들겠죠. 이거를 짧게 만들어 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아사달에 가가지고 여기 긴 주소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면은 그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변환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짧은 주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짧은 주소를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하세요.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주소가 만들어지죠. 그냥 짧은 주소를 넣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그 긴 주소를 대행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보낼 때 막 URL 굉장히 긴 걸 보내는 친구들 있죠. 무지하게 짜증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a.to에 와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a.to 치면 저게 나와요. a.to 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넣고 변환하기 누르면 짧은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PC에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 너무 긴 주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요. 요 a.to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QR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이 QR코드를 갖다가 인쇄하고 싶다 그런 요거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인쇄 고해상도의 QR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냥 웹상에서 유통을 하고 싶다 그럼 요거 있죠. 요걸 누르면은 요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QR코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인쇄용이라는 건 요거라 그랬어요. 그 명함에다가 이 QR코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변환하기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주소하고 짧은 URL 주소가 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여기 찍잖아요.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제가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찍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자, 제가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렌즈로 가서 찍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위에 이렇게 뜨죠? 대학 동창 주소록이라고 뜨나요? 자, a.to 가장 짧은 주소를 제공해 주면서 좋은 것보다 QR코드까지 만들어 준다. 뭐 네이버 QR 만들고 뭐 다음 QR 가서 만들고 QR 코드 만드는 사이트에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주소만 쳐주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http skhu.ac.kr 어디에요? 우리 성공에 대해 주소죠. 변환하기 누르면 얘도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읽으면 성공의 대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보여드리죠. 뭐. 자, 그래서 자, 여기 네이버에 가서 렌즈로 가서 자, 여기 읽으면 성공의 대학교 나오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성공의 대로 바로 가죠. 여기에 요 QR코드가 성공에 데려가는 요 주소에 대한 QR코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웹상에서 그 주고받을 때는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카톡이라든가 보내주시면 되고, 내가 영화 같은 데 넣고 싶다 그럼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인쇄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짧게만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로 주소를 편집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비틀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bit.ly 여기 한번 가보세요. bit.ly bit.ly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에 로그인 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로그인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오픈 아이디라고 그러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가지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구글 오픈 아이디 가지고 로그인 되죠? 로그인 됐으면은 이게 재밌는 게, 자, 여기 크리에이트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그 긴 주소 있죠? 긴 주소를 컨트롤 V에서 넣자. 아니, 여기 아니구나. 우리 있던 대학 동창 주소로 이 긴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크리에이트 눌러가지고 긴 주소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짧은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착한교육연구소 그 약어가 Good Edu Lab입니다. GEL 111111 1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쵸? 뭐 다섯 개만 쳐볼까요? GEL 9999 네 개만 쳐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은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GEL 해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라 커스터마이제이션 is not availabl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GEL 9999로 쳤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주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치면 돼? bit.ly y 쓰고 슬래시 gel 9999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요 동창 주소록이 다시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여기 내가 크롬에 가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치면 돼요? bit.ly 슬래시 gel 9999 그죠? 이동 누르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이 될지 타블릿 PC가 될지 노트북이 될지 데스크탑이 될지 상관없이 여기서 만들어진 요 비틀리 여기 커스터마이징 해준 거 있죠? 요 커스터마이징 해준 그 주소를 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bit.ly 해외 사이트인데 좋은 거는 URL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URL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꼭 회원가입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오픈 아이디를 사용하면은 들어와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스마트워크의 하루 중에서 스케줄링 관련된 구글 캘린더하고 네이버 캘린더에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관련돼서 온라인 마인드맵하고 구글 문서,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관련해서 구글 설문, 구글 시트, 단축 URL, 그 다음에 화상회의 관련해서 네이버 밴드하고 구글 줌, 구글 미트 알아봤습니다. 자, 스마트워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일을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출근을 해서 컨베어 벨트에 가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보일러를 조립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 그건 누가 한다? 그건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로봇이 하는 거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이 움직이는 곳 자체가 일이 되는 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장이 되고 자신의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회예요.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11주차 과제물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이름, 과학번, SNS 활용 11주차 과제물점 PDF로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mind42.com에 가서 회원 가입하고 간단한 마인드맵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한번 그려보시고 그 그린 거를 화면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로 한 20명 미만 되는 동창회 명단을 만들어서 캡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걸 간단하게 설문지를 만드세요. 만드신 다음에 캡처하시고, 구글 설문지의 그 URL 있죠? 그 공유할 수 있는 URL을 a.to에 가서 단축하고, 그 단축할 때 그 QR코드도 나오고 단축 URL도 나오잖아요. 그 화면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창회 명단을 bitly.li에 가서 만들고 커스터마이즈 한 그 내용 있죠?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땠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관련된 앱이라든가 관련된 툴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워커로 변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봬요.